어제 오전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 6명이 탑승한 선박이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우리 해경도 경비함을 현지로 급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인력과 물자를 경비함에 내려준 뒤 복귀하던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승무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대만 해역에서 한국인이 탑승한 선박이 실종된 건 어제 오전 9시 50분쯤. 외교부는 대만 당국이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선박은 322톤 규모의 예인선으로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승선 인원은 6명으로 모두 한국 국적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해역에 경비함 한 척을 급파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비함에 물자와 인력을 내려주고 돌아오던 과정에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항공대 소속 헬기가 제주 남서쪽 20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추락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색 경비함에 특수구조대원 6명을 내려준 뒤 복귀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탑승한 해경 승무원 4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경비 함정 세력들이 서치를 켜가지고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부동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 후보자의 재산은 현금 51억 원을 포함해 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매입과 함께 약 10년 동안 AT&T와 모빌 등 외국계 기업에 임대하면서 약 6억 2천만 원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등기상에도 1995년 9월 21일 모빌의 한국자회사가 채권 최고액 1억 6,98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한 후보자 측이 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며 책정한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 618.7제곱미터 면적의 자택을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수준으로 내놓은 건데 업계 관계자는 100에서 110억 원으로 매각 시도가 있었고 최종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잠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작 한 후보자가 신고한 단독주택 가격은 25억 4천여만 원으로 총 재산은 예금 51억 5천여만 원을 포함해 82억 5천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런 조직 개편 속도 조절과 최소화 방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광 산업에 대해 내걸었던 관광청 신설 공약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우주청 역시 검토가 중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설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제주를 찾아 관광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이곳 제주에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인 관광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을 떼어내 관광청으로 독립시킨 뒤 관광정책을 총괄한다는 구상입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도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관광청 설치를 강력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인수위 내부에서 관광청 신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서는 원하지만 관광청 분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균형 발전특위 본회의에서 다룰 정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독립하며 장관급에서 청장급으로 떨어져 오히려 위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 돼가지고 무슨 건할이 없어요. 국무회의도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문체부도 지난달 28일 업무보고에서 관광청을 분리하지 않고 담당자를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한 뒤 청와대 관광비서관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항공우주청 역시 신설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는 등 조직 개편 축소 방침의 청 단위 계획은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관광청과 항공우주청 모두 지방선거 뒤 이뤄질 조직 개편 논의 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한미 동맹과 방위 태세를 통한 강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의 ICBM 발사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을 강조했는데 주한 중국 대사는 한미 간 밀착을 경고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를 타고 주한미군 평택기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인 신분으로 미군 기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미군 기지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는 전투부대와 첨단 무기가 배치된 곳으로 한미동맹의 심장부로 불립니다. 윤 당선인은 방명록에 평택은 튼튼한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남겼습니다.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 속에서 한미의 군사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통한 강력한 억제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장병식당에서 한미 장병과 함께 식사를 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응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한미 간 밀착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중 전문가 대화에 참석해 사드는 한중 관계의 금기어가 됐고 양국은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가 미국의 대북 억제 목표와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은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공식화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VID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Those are difficult goals, but they fit very well with our non-proliferation goals. They fit with our policy of deterrence. 북한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심화하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약속들을 위반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골드버그 지명자는 CVID에 대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정부 때 유엔 대북 제재 이행 담당 조종관을 역임한 대북 강경파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무엇보다 제재가 중요하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국 단독 또는 동맹국들과 함께 강한 조처를 취하겠지만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유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대학살이 자행됐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향해 직접 발포하는 영상이 공개되는가 하면 민간인 사망자가 5천 명 넘게 나온 남부 마리우폴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시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한 민간인이 자전거를 끌며 모퉁이를 도는 순간 러시아군 장갑차가 발포합니다. 또 다른 장갑차가 민간인 쪽을 향해 발포하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개한 이 영상은 지난달 초 부차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군이 부차에서 철수한 후 현장에서 해당 피해자 시신이 발견됐고 별도 검증을 통해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학살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차에서는 여전히 희생된 민간인 시신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Всех еще, я думаю, это еще будет немаленький период времени, чтобы узнать точную цифру в этом плане.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의 시장은 민간인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었다며 나치 집단 수용소에 비유했습니다. 또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리우폴에서 사살한 민간인 시신을 불태우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Мой муж говорит, Мариуполь не бросим. Будем уже стоять до конца. Что будет, то и будет. 최근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서 폭발물이 장착된 민간인 시신도 잇따라 나와 수습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걸음을 인식해 폭발하는 신형 지뢰까지 발견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 유엔 산하기구에서 퇴출당하는 건 처음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나라를 제외한 유엔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Is as follows. In favor, 93. Against, 24. Abstentions, 58. Draft resolution A/ES-11/L4 is adopted. 러시아는 2011년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산하기구에서 쫓겨나는 불명예도 안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민간인 집단 학살의 증거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The General Assembly may suspend the rights of membership in the Council of a member of the Council that commits gross and systema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End of quote. 다만 북한과 중국, 쿠바 등은 표결에 앞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Prior to considering the draft resolution before us,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must be made, and for this, sufficient time and efforts are required. 한편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따라 생화학 전용 장비를 포함해 무기와 장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에 육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었던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이젠 감소세라고 하지만 단 16일 만에 무려 500만 명이 감염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9세 미만 아이들의 경우 2명 중 1명이 확진된 걸로 드러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9,836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약 2만 명 적습니다. 해당 수치를 더하면 누적 확진자 수는 1,5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 늘면서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코로나19 감염력을 갖게 된 겁니다. 특히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었던 지난달 23일 이후 단 16일 만에 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연령별 확진에서는 0에서 9세 소아의 발생률이 10대와 3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요. 실제로도 고열을 동반한 증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치료를 0에서 9세 연령층은 2명 중 1명꼴로 감염됐는데 백신 접종 권장 대상이 아닌 데다 면역 수준도 다른 연령대보다 낮아 감염 우려가 큽니다. 부모 마음으로서 보면은
워낙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시간 문제지 언젠간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2차 접종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살해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건 서울 금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사는 40대 여성은 지난 5일 10살과 9살 두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여성은 이틀이 지난 뒤 어제 오후 5시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두 아이의 시신은 이틀 동안 집 안에 방치됐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긴급 체포하고 수사하는 한편 남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 같다며 흉기도 없었고 생활고로 인한 범행 여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들의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시점을 파악하는 한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나서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 안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지만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앞에 출입을 금지하는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상자로 감싼 휠체어가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50대 장애인 A씨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A씨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뒤로 넘어져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에서 40m 떨어진 곳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는 게 서울 메트로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 입구에 휠체어 진입을 막는 차단봉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차단봉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설치가 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왜 엘리베이터를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호선이 다른 1타고선에 비해서 나중에 설치된 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여건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약자분들 웬만하면 안 타시거든요.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9호선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휠체어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차단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가 지난 2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입시 때 낸 서류에 허위가 확인됐다는 이유인데요. 조 씨 측은 가혹한 처사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고려대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씨가 2018년도 입시 때 낸 서류에서 허위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고려대는 조 씨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대법원 판결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대선 전인 지난 2월 22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뒤 같은 달 28일 조민 씨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교육부 문의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고려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합격사항이 개인정보이고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교육부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이제 부득이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선 영향을 고려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즉각 SNS를 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은 입학 취소 결정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형 선고와 같다며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거쳐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는데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검토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밤중 부산의 무인 점포에서 현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를 바라보는 시각, 부산 진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 들어온 남성. 불과 30여 초 만에 가위로 결제기를 뜯고 현금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과 범행 뒤 두고 간 가위를 찾기 위해 다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는 대범한 모습까지 모두 CCTV에 담긴 건데요. 이날 비슷한 시간대에 또 다른 무인 점포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절도가 일어나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며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자영업자를 울리는 양심불량한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령까지 내린 중국에선 한 시민이 몰래 외출했다 삭발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6일 SNS에 공유된 영상엔 방역요원으로 추정되는 2사람이 한 남성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전동 이발기로 머리를 강제로 밀어버리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그러면서 나가지 말라니까 꼭 나갔어야 했느냐고 외치기도 합니다. 당국의 봉쇄령을 어기고 외출하자 강제 삭발이란 망신주기 처벌을 내린 걸로 보이는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비인간적 행위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고대 중국엔 죄인의 머리카락을 깎는 곤형이란 형벌이 있었는데 이를 떠올리며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중국 당국은 정부 쪽 직원은 아닐 거라며 부인했다는데요. 그러면서도 관련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3년 된 치즈버거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아이슬란드엔 2009년 10월 말에 한 남성이 구입한 치즈버거 세트가 명물로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2년 자신의 차고에서 종이 가방채로 손대지 않은 햄버거 봉지를 발견했는데 약 3년 전 자신이 구입했던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마치 새 것 마냥 멀쩡했던 거죠. 심지어 아이슬란드에서 세계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16년 만에 철수하기 직전 구매한 제품이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국립박물관에까지 전시됐는데요. 이후 장소를 옮겨 다니며 전시되던 이 햄버거는 아이슬란드 남부의 한 호텔에서 현재까지 13년째 썩지 않고 전시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미국 등지에서 여러 번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조사 측에선 수분이 부족해 썩지 않는 거라고 밝혀왔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이곳은 3년 전 화재로 보수 공사가 한창인데요. 다시 보고 싶은 우리의 아쉬움을 증강현실로 달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800년 넘게 수도 풍경 그 자체였는데요. 3년 전 일어난 화재로 현재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4년 다시 공개되기까지 보고 싶은 마음을 증강현실에서 달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12세기 기초공사부터 현재 보수공사까지 각 장면을 단계별로 볼 수 있는데요. 개발팀만 30명 가까이 참여해 이렇게 관람하기까지 장장 1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12개의 언어, 1시간 반 코스에 관람비는 무료라네요. 독일 베를린에서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땅에 누워 일어나지 않은 건데요. 대체 무슨 일 때문일까요? 독일 의회 앞 수많은 사람이 땅에 누워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의 시위대는 죽음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전쟁을 시각화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학살 의혹까지 제기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해 모인 건데요. 희생자를 추모하고 러시아 석유와 가스의 즉각적인 수입 금지를 요구한 겁니다.
독일 민주주의 심장부에서의 이 시위가 꼭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재빠른 조치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긴급했던 현장으로 가보시죠. 지난 5일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 화단. 경찰관이 누워있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릴 새도 없이 경찰관은 아이를 담요에 싸 경찰차로 긴급 이송하는데요. 해당 소년은 불과 4살로 아파트 6층 창가에서 추락하는 긴급 상황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추락 직후 의식이 있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관이 재빨리 움직인 덕분에 현재는 안정을 찾았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 2차전에서 KB손해보험이 기적 같은 역전승을 따내 승부를 내일 열릴 마지막 3차전으로 미뤘습니다. 케이타의 괴물 같은 공격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구경호 기자가 전합니다. 창단 처음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해 첫 홈경기에 나선 KB손해보험. 대한항공에 1차전을 내줘 지면 끝장인 2차전에서 세트스코어 1대1이던 3세트에서 기적같은 드라마를 썼습니다. 한 점만 더 내주면 세트를 잇는 19대24.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KB의 케이타가 펄펄 날았습니다. 4연속 후위 백어택 공격을 성공해 단숨에 24대24 동점을 만들더니 이후에도 서브 에이스와 백어택을 성공시킨 덕분에 KB는 27대25로 5점 차 열세를 만회하고 극적으로 세트를 따냈습니다. 신바람을 낸 KB는 4세트도 가져가면서 기어이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쇼맨십으로 유명한 케이타는 셔츠를 들어올려 내가 왕이라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In the third set, that's okay. I'm gonna go. If it's work, okay. If no, I don't care. 다 잡은 승리를 놓친 대한항공은 1승 1패를 기록해 마지막 3차전을 기약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승리하면 2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하고 KB가 이기면 창단 첫 우승을 기록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유 변호사에 대해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희 곁에서 함께했다며 유 변호사의 후원 회장을 맡게 된 건 이심전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육성 지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향후 정치적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